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악습, 오랫동안 반복하여 몸에 익어버린 나쁜 버릇을 말합니다. 방송에서 진행자의 나쁜 버릇,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성의 없는 진행의 으뜸은 그 큐카드, 대본 읽는 거예요. 큐카드는 참조하라고 주는 것이지 대놓고 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흘깃흘깃 보는 것을 넘어서 아예 단체로 고개를 숙이고 마치 드라마 대본 리딩하듯이 대본을 읽습니다. 한 사람이 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앞에 앉아있는 초대 손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단체로 고개를 숙이죠? 이게 한두 군데에서 용납을 해주니까 마치 역병 모양으로 번져가는 모양새예요. 애초에 발견되었을 때 약을 치든지 호미로 캐내든지 해서 싹을 말려놨어야 했는데 방치를 해놓으니까 새를 넓혀가는 겁니다. 지난 7월 2일에 방송된 JTBC 10부작 셀럽이 되고 싶어 첫 화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행자 붐씨가 첫 번째 패널인 그 위너의 이승훈 씨를 소개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대본을 보고 읽더라고요. 이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쇼폼에 중독된 자칭 타칭 MZ 사냥꾼, K-팝을 정복하고 K-밈의 위너를 노린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인가요? 헷갈리는 지명이나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연도 같은 숫자가 나열된 것도 아니고 대체 왜 이걸 읽어야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진행자인 미주 씨가 다음 패널을 소개할 동안에 또 고개를 숙이고 대본을 보고 있더라고요. 역시 다음 패널인 뷰티 크리에이터 포니 씨 소개도 대본을 보고 했습니다. 내용을 깔끔하게 숙지해온 미주 씨가 돋보이더라고요. 붐씨가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SBS 라디오 진행을 했잖아요. 올해 들어서 스케줄이 늘었기 때문인지 지난 7월에 하차했는데요. 라디오 진행 방식이 몸에 붙어서일까요? 아니 그렇다면 박소연 씨는요? 김신영 씨는요? 경력이 훨씬 오래됐지만 그 두 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박소연 씨가 라디오스타의 스핀오프 격인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를 꽤 오래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대놓고 대본 읽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김신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하면 그 제작진이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여기는 라디오가 아니다. TV니까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외워서 숙지해서 다시 해달라. 이 요구를 하면 되죠. 왜 말을 못하냐고요. 듣자니까 붐씨의 그 1회 출연료가 1,000만 원 안팎이라고 하더라고요. 출연자 스케줄에 따라서 한 번 녹화에 2회분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하면서 왜 당당히 요구를 못하죠? 시청자는 TV를 보는 거지 라디오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KBS 열린음악회 진행을 했던 그 KBS 전 아나운서 황수경 씨는 그 대본을 통으로 다 외웠다고 하잖아요. 그게 시청자에 대한 예의, 관객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에 비하면 그 분량이 구두의 먼지 수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못 외우죠? 성의가 없는 거죠. 이건 그 시청자를 호구로 보는 겁니다. 방송 중에 대놓고 큐카드, 대본 읽는 거, 이 악습의 시작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MBC 라디오스타부터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패러디한 컨셉이어서 세트가 라디오 부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음악방송 라디오스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라는 코너 전환 멘트도 있었죠. 그런 이유로 보이는 라디오 컨셉이기 때문에 대본을 보는 것이 용납되었던 겁니다. 라디오스타 이전에는 그 구경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 된다고 출연자 소개는 물론이고 출연자에 대한 질문조차도 대본을 보고 읽더라고요. 고개를 숙여서 읽다가 그렇다면서요? 하고 출연자를 바라보는 식이죠. 라디오스타 692화 트와이스 편은 아주 최악이었어요. 사나 씨에게 하는 질문이었는데 고개를 들어서 미나 씨를 보더라고요. 누가? 김구라 씨지 누구겠어요. 아예 처음 보는 낯선 아이돌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 치어러 포인트 안무 샤샤샤로 유명한 사나 씨잖아요. 2016년에 김구라 씨가 MBC 연예대상에서 치어러 커버 댄스를 선보인 바 있죠. 당시 그 뮤직비디오를 수차례 봤을 텐데 아니 성의가 없으니까 뮤직비디오를 아예 안 봤을까요? 어쨌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나 씨가 2016년에 이어서 두 번째 출연 이것만 첫 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출연자를 기억 못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나연 씨도 2016년에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때 다른 방송에서 김구라 씨와 만났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보는 자신에게 오랜만이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10시간 가까이 방송을 하다가 마지막에 다연 씨는 오늘 방송 어땠느냐 출연 소감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디오스타 692화에서 또다시 다연 씨와 나연 씨를 헷갈렸습니다. 진행자가 출연자를 구분 못하는 것처럼 신뢰가 어디 있겠어요. 한 번 실수를 했으면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게끔 준비를 해와야 하잖아요. 제작진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날은 이제 다 끝날 때쯤에 원스는 뭐고 투둥이는 뭐냐고 묻더라고요. 미리 검색해봤으면 다 알 일인데. 692화가 2년 전에 방송됐습니다. 2년 전 얘기를 왜 지금 와서 또다시 하느냐 하면 8월 24일 782화에 다연 씨가 출연했습니다. 2년 전 그때 김구라 씨에게 고마웠다고 치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작진의 의도인지 본인의 의사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서 아이돌하기 참 어렵네 했습니다. 다연 씨가 이번에도 그 추석에 MBC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 진행을 맡았는데요. 준비 잘해 와서 정말 잘하더라고요. 차세대 MC 이야기입니다. 출연자에 대한 사전 조사에 소홀한 진행자 양대 산맥에 김구라 씨하고 이경규 씨이지 싶어요. 이경규 씨가 SBS 힐링 캠프 때 정말 해도 너무하게 성의 없는 진행을 하다가 급기야 하차 수순을 밟았었습니다. SBS 드라마 풍문으로 들어서 출연진이 나왔었는데 어쩜 이 드라마를 한 편도 안 보고 나왔더라고요. 힐링 캠프 하차 후 그 이듬해에 JTBC 한 끼 줍쇼로 재기했는데요. 이때도 그 버릇은 여전하셔서 BTS 진 씨, 그 정국 씨를 모르고 왔었잖아요. 나중에도 여전히 모르더라고요. 제가 힐링 캠프 때 이경규 씨를 인터뷰했는데 이경규 씨 말 다 알면 재미가 없지 않느냐. 알아가는 과정이 흥미로운 법이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TVN 현장 토크쇼 택시 때 김구라 씨를 만났는데 김구라 씨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경규 씨는 대놓고 대본을 읽지는 않습니다. 김구라 씨가 SBS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을 진행할 때는 대본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앞에 놓여있는 프롬프터를 보죠. 그 프롬프터도 대놓고 읽으라고 거기 놔둔 거 아닙니다. 참조하라고, 일종의 컨닝하라고 놔둔 거예요. 이거 일부 진행자들은 그 출연자가 이쪽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프롬프터를 보고 읽다가 그렇다면서요? 하고 그제야 출연자를 바라봅니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답답한 건 그래도 아무 말 못하는 제작진들, 그저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가무파옵니다. 뭐 이런 건가요? 전현무 씨도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진행하는 걸 보면 매화 한결같이 그 초대 손님을 소개할 때 모니터를 보면서 합니다. 지난 9월 10일 그 전지적 참견 시점에 다니엘 헤니 씨가 영화 봉조2 홍보차 출연했습니다. 민족대 명절 추석을 맞아 라인업이 굉장히 풍성한데요. 할리우드를 사로잡고 이번엔 극장가를 사로잡은 퍼펙트 그 자체 다니엘 헤니. 이걸 모니터를 보면서 하더라고요. 제작진이 민망했는지 중간에 그 다니엘 헤니 씨를 화면에 잡았습니다. 라디오스타는 세트 구성이 그 진행자 앞에 출연자가 앉아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 프롬프터를 보려면 아예 고개를 돌려야 하니까 대본을 읽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를 앞에 두고 진행을 할 때는 대부분이 이제 프롬프터를 요즘은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지적 참견 시점 같은 이제 원형 구조 이럴 때는 앞에 놓인 모니터를 읽게 되는 거죠. 강호동 씨, 유재석 씨, 신동엽 씨, 김성주 씨도 여기 포함입니다. 이게 프롬프터를 참조는 하되 되도록이면 티를 내지 않으려고 눈치껏 애를 쓰는 진행자들입니다. 그와 달리 김구라 씨, 전현무 씨, 그리고 최근에 붐 씨가 추가됐습니다. 이분들은 대놓고 너무나 당당하게 읽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다작이죠. 너무 방송을 많이 하니까 외울 시간이 없는 건가요? 여기에 또 한 사람을 추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 관찰 영상에 대본 있는 거 보셨어요?
SBS 돌싱 포맷에서 이상민 씨에게는 큐카드가 주어집니다. 처음에는 제작진이 테이블 위에 놓인 큐카드를 슬쩍 모자이크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상민 씨가 급기야 질문을, 대본을 들고 읽습니다. 처음에는 뭐 시청자의 눈치를 봤겠죠. 그러다가 아니 뭐 별 말들 안 하네. 그냥 이제는 읽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됐지 싶어요. 이상민 씨의 질문도 못 외울 수준은 아닙니다. 시청자를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시청자들이 다 품어주고 이해를 해주니까 회당 뭐 몇백에서 1,000만 원 안팎으로 받는다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를 못 외웁니까? 제작진이 시청자를 염두에 둔다면 오늘은 뭐 이런저런 내용을 다룰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와라. 오프닝 클로징 멘트 정도는 꼭 숙지를 해와라. 요구를 해야 옳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가장 성의 없어 보이세요?